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박변과 김판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윤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미향 당선인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네요. 예, 검찰이 지금 직접 수사에 착수 고발장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수사에 착수하고 경찰에 안 보내기로 했습니다. 뭐 이유는 수사 속도하고 증거 인멸 염려를 들었는데요. 그 경찰에 보내면 경찰이 사건 검토하고 뭐 어떻게 할지 또 수사 지휘를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 속도가 안 난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될 염려가 있다. 이게 지금 그 직접 수사의 이유라고 합니다. 또 뭐 중요 사건이라고는 거죠. 당선자 신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직접 하는 건데 일단은 쉼터 문제입니다. 예.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돼요. 예. 10억 정도를 현대중공업한테 기부를 받고 예. 그 10억을 갖고 원래 같으면 마포구 쪽에 구해야 되는 그게 상황이었는데 할머니들의 요구였죠. 근데 마포구가 아닌 뭐 그 당시 왜 10억이면 구할 수가 충분히 있었는데 2012년 13년도면 그러지 않고 2시간 떨어진 안성 쪽으로 가서 또 10억을 다 쓰지 않고 7억 5천에 예. 이걸 매입을 하고 나중에 또 판매를 할 때 매도를 할 때는 또 4억 정도 4억 얼마에 매도를 하거든요. 손실을 봤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배임죄라고 시민단체가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한 상황인데 뭐 배임은 배신행위를 해서 타인의 손해를 예.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고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정의원 측에서는 2012년도에 마포 쪽에 10억짜리 주택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안 사놓았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한 상태고요. 근데 검찰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접수장을 받자마자 바로 배당해버렸어요? 원래 같으면 1일 사건은 이 재산 범죄에 가까운 거거든요. 예. 경찰 갔다가 와야 되는데 예. 경찰에 안 가기도 하고 예.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배당을 해서 수사를 시작하는 예. 것은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박주민 변호사 얘기한 그 배임 혐의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세무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회계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계좌로 돈을 받고 그 돈을 이제 개인 계좌로 받고 그 예. 돈을 썼다면 횡령도 될 수 있겠네요. 횡령이 되죠. 횡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도 들여다볼 거로 생각이 듭니다. 마포 쉼터를 명성교에서 줬는데 그걸 숨기고 기부금을 받았는데 만약 그 마포 쉼터를 명성교에서 제공한 게 있다는 걸 현대중공업이 알았으면 기부금을 안 줬을 거다 이런 관계가 되면 기부자에 대한 사기죄가 사기죄가 또 성립할 수가 예. 있어요. 횡령, 배임, 사기. 예. 뭐 사실 내년에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의혹 단계니까요. 단계이긴 합니다. 예. 네. 이거는 어쨌든 본인이 사퇴할 의향은 없다고 했고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하는 국정조사는 여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국정조사는. 예. 네. 그러면 검찰 수사로서 결정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회계 부분은 본인이 이제 감사를 좀 통해서 하겠다 그랬고 회계 부분은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은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밝혀질 거로 보이는데 문제는 재산 범죄 부분이거든요. 이 쉼터도 문제지만 뭐 가장 쉼터보다 더 좀 중요한 게 지금 우리 김윤희 변호사 언급했던 사기나 횡령 부분 같아요. 그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좀 처벌이 불가피한 거고 배임죄 같은 경우는 재판에 가면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무혐의 되는 거 꽤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 예. 왜냐하면 그건 판단 미스라고 보는 거고 또 미국이나 외국엔 처벌을 잘 안 해요. 우리나라만 처벌하고. 근데 횡령이나 사기는 딱 떨어집니다. 예. 그 돈을 본인이 착복하거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기망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한다면 좀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수냐 아니면 고의성이 있었냐 그렇죠. 여기서 갈릴 수 있겠네요. 배임죄는 이제 실수라고 해가지고 예. 넘어갈 수 있다 손치더라도 횡령 사기는 실수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 오히려 7억 봐야 5천에 되겠죠. 쉼터 사는 과정에서 지금 뭐 이제 수사해보면 나오겠지만은 그 킥백 그러니까 이제 7억 5천에 사고 뭐 얼마라도 돌려받은 게 있느냐. 차익을 뭐라 하죠 이거는? 네, 그 뭐 그러니까 업 계약서를 계약 작성하고 뒤로 예. 받아먹는 거예요. 예, 뭐 태운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태우는 게 있었다면. 그렇죠. 예, 조금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아까 쉼터 이야기도 명성교에서 제공한 게 있는데 그 현대중공업에다 이야기하지 않고 받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건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예, 그건 아닐 겁니다. 네, 왜냐면 어저께 이게 거의 밤 12시 넘어서 보도가 된 거라서. 네. 고소 고발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제 배당을 받으면 기본적으로는 쉼터 부분을 보겠지만
계좌를 이제 들여다볼 겁니다. 계좌를 통해서 다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참, 이게 처음 사건 시초부터 좀 슬픈 예감이 들었었는데, 그 왜 일본계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90년도 된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이렇게 뭐 광고했다가 아주 뭐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게 시작됐을 때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시니까 할머니께서 받으셨는데 기억을 잘못하신다면서 할머니 기억을 공격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사실 좀 그러면서 또 할머니를 찾아가서 30년간 같이 운동한 할머니를 찾아가서 해명을 하고 할머니 손을 잡고 하야하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좀 불충분한 자료인데도 자기네들은 정당하다고 언론에 대해서만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에서 약간 좀 뭐랄까 좀 슬픈 예감이 들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운동의 가치가 폄훼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기억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할머니가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만 지금 윤미향 씨가 해명하는 건 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야기한 것에 바로 걸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더 문제가 생기는데 김윤수 변호사 말처럼 뭐 그 문제가 있으면은 그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처벌하면 되고 없으면 뭐 오해였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30년 동안 애쓴 게 이것 때문에 다 허물어질 수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대협부터 시작해서 이 정의연이 했던 이 활동들 이 자체도 폄훼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두 가지는 분리해야 됩니다. 예. 그 활동의 성과라든지 그 활동의 역사하고 지금 또 회계 처리라든지 재산 범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 두 가지는 다른 거고요. 그걸 합쳐가지고 뭔가 착복했거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활동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요. 그건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수출 많이 해서 외화 획득을 많이 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반도체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의 뭐 외환에 대해서 별 걱정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넉넉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또 그 지금 처벌할 건 처벌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승계 문제에서. 네. 예, 그 공과 관은 엄밀히 구별을 해서 봐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뭐 그 사건은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인사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김 변호사님이 좀 설명해 예, 주시죠. 18차 공고안이 어저께 나왔는데요. 이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일단 검사장 순환부직제하고 검사직급 일원화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눈에 띄는데요. 검사장 순환보직제는 특수공안기획 이른바 이제 엘리트 검사들이 엘리트 검사들이 포진돼 있는데 여기서 검사장, 지청장을 거의 다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형사 검사들 그다음에 공판부서 검사들이 검사장, 지청장의 60% 이상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형사 공판 경력이 3분의 1을 넘어야 형사 공판부의 부장이 되게 하자. 그다음에 각 지검의 1차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형사사건 전반을 감독하는 자리인데요. 거기에도 형사 공판부 경력이 일정 기간 있는 분들만 보직을 주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검사 직급 일원화 관련해서는 검사 인사를 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지방 근무를 희망할 경우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 예. 그다음에 서열화를 방지하고 단순화하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형사 공판부를 우대하겠다 이 말 같은데 줄이면은 네네.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특수부의 힘을 빼겠다 이 말일 수도 있겠네요. 반대 부서가 예. 특수부 공안부입니다. 예. 이 지금 공공안전부죠. 뭐죠? 기획 공안? 예, 그런 예전에 좀 진급이 잘 되고 또 승진이 잘 됐던 부서하고 정반대 부서가 일반 형사부하고 공판부인데 그런 사람들을 좀 우대하겠다. 그래서 사실 지검장 중에 형사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일정 수를 형사나 공판 담당으로 좀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계속 한 1, 2년 단위로 계속 움직이거든요. 예. 계속 뭐 특수만 하는 경우도 잘 없고요. 계속 형사만 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일정 연수는 형사도 하고 일정 연수는 뭐 공판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뭐 바람직한 개혁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 모래시계가 생각이 나는데 예. 우리가 좋아했던 주인공인 좀 나이가 많아야 아실 텐데 좀 우리가 좋아했던 그 강우석 검사 있지 않습니까? 예. 모래시계. 예. 그 부장님이 초임 때 얘기를 합니다. 강우석 검사 기록을 이만큼 싸가지고 가니까 그 부장님이 불러가지고 강 검사
검사는 말이야 이 에너지를 투입할 사건이 있고 투입하지 않은 사건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만 열심히 해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사실 이게 뭐냐면 형사하고 공판 일반 고소 사건하고 공소 유지 같은 거는 검사들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승진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소장을 쓸 때 변호사들이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고소장에 쓸데없는 내용을 써야 합니다. 남이 봤을 때는. 뭘 쓰냐면은 왜 이 사건을 검사님이 수사를 하셔야 되느냐.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수사고 당신의 금평과 승진에 도움이 된다는 걸 굉장히 추상적이고 완곡하게 계속 써놔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하고요. 그냥 일반 사건으로 보이면은 이게 언제 수사할지도 언제 수사 착수할지도 잘 모르는 사건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형사 공판 우대가 일반인들한테는 힘없는 일반인들한테는 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가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주는 부분이죠. 김현희 변호사 비유를 들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나 여론에 관심이 있는 사건만 열심히 해라.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직접 수사권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전에 그 형사부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올렸던 사건을 갖고 재조사를 하고 기소하는데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예전에 특수부가 지금은 반부패부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바뀌었는데 이 공안부나 특수부 같은 경우는 직접 수사를 해가지고 정치적 사건을 한다거나 뭐 경제 같은 유명한 사건들을 하는 게 목적이고 뭐 그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 형사나 공판에 더 주안점을 두라는 취지의 개혁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소수 엘리트들이 요직을 독식하다 보니까 무슨 사단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윤석열 그렇죠. 사단. 예. 그렇죠. 진짜. 근데 검찰 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돼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이게 무슨 사단 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게 몰래 다닌다는 거잖아요. 내 사람만 쓰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군대도 우리 뭐 얼마 안 됐어요. 하나회라는 뭐 그런 조직이 있었고요. 자기 사람들만 요직으로 가고 뭐 몇 사단 뭐 몇 년대 어떤 자리 그런 식으로 검찰에서도 이제 자기가 필요한 뭐 후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그 자리를 좀 얘기를 하면서 자기 사람들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연이 계속 있는 사람이 반복돼서 근무를 하게 되고 특히 그거는 형사부에서는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형사부는 일반적인 일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는 특수통이다 할 때 그 특수부장이 특수부 검사 데리고 오는 거, 또 예전에 대검 중수부 이런 거 있을 때 특수부장 데리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사단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역 검사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이게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게 나온 이유는 아마 저런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서울로 한번 오면 다시는 내려가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려보내면 사표 써버리고 다들 서울만 바라보고 있고 네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때 나온 거 맞습니까? 네, 그것도 있고 사실 검사님 중에 상당수가 이제 집장만 안 하고 지방 근무를 하다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지방하고 서울하고 뭐 주거를 구하는 비용이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튄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야 되나요? 말을 안 듣는 검사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단기간에 발령을 내가지고 보내죠. 아주 주거나 생활에 불편함을 계속 주거든요. 그런 걸 막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검찰 이야기 하나만 더 합시다. 이 공수처 설치가 7월에 빨리 하면 7월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가능하겠느냐?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에요.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는데 예컨대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입니다. 그럼 세부적 법안이 다 통과가 돼요. 그렇죠. 인사청문회법 같은 거. 그거 말고 몇 가지 법안들이 있어요. 그 법안들이 부서부 법안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걸 통과시켜야지만이 7월 달에 세부적으로 시행이 가능한데 그게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라든지 좀 반대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21대 이제 국회가 이제 열리면 그걸 가장 먼저 통과해야지 7월 달에 공수처 출범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상황상 봤을 때는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통과가 안 되면
공수처 출범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인가요? 지금 계속 그래도 계속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뭐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가 아니면 영장 청구권이 없다. 지금 자꾸 그러면서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는 그렇죠. 것도 사실 그런 이유인데 뭐 사실 검찰청법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상설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설명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것도 법적인 위반이 되는 거죠. 예, 법적 위반이 지금까지 되는 없었던 논리들을 자꾸 만들어내서라도 지금 계속 논의 자체의 진행을 좀 막는 그런 면이 그렇죠. 있긴 있는 것 법안들 같습니다. 통과를 시키고 논의가 지금 사실은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논의가 더 지금 일어나고 있고 법안이 지체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7월 달에 만약 하려면 여당에서 이제 추진을 한다면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21대 국회 개원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29일입니다. 예, 문제는 제일 먼저 그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임위원 배분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오래 걸립니다. 이게 그 법정 기일에 맞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더 길어질 것 같은 예상이 들거든요. 지금 180석 여당이 예. 법사위를 뭐 주지 않겠다. 오히려 여당 야당이 비슷할 때는 예. 서로 양보해가지고 그래도 답이 나오는데요. 예.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압승을 했기 때문에 177석, 180석 가까운 갖고 있고 또 야당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또 받아가려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법사위 뭐 예결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거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면 결국 원구성이 안 되면 법안은 그 한참 뒤입니다. 그렇죠. 원구성도 돼야 뭐 상임위도 예. 만들어지고 예. 상임위 소속 의원이 가면 법안을 될 건데 예. 그런 부분까지 지금 조금 쉽지 않다는 생각이 예. 많이 드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공수처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예, 이 저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N번방 사건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N번방을 처음 20대 운영자죠. 갓갓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고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검찰 수사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예, 문형욱 씨죠. 예, 문영욱입니다. 예, 문영욱 씨가 지난 12일에 구속된 다음에 성착취 피해자가 기존에 10명 정도였는데요. 11명이 추가돼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여성이 총 21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 씨가 자백한 피해자가 50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성착취 피해자들의 부모님 3분에게 협박을 한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보통 지금 어떤 수법을 썼냐면 문 씨 같은 경우에는 SNS에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아동 청소년에게 그 사진이 신고가 됐는데 도와주겠다고 접근해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에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다가 차츰 수위를 높여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하는 그런 수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1에서 8번 방까지 있었는데요. 쓰레기방이라는 방까지 해가지고 모두 12개 방이 개설이 됐고요. 이 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같은 것을 냈고 그러면 그 대가로 성착취 영상물과 사진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씨가 지금까지 제작 유포한 성착취물이 영상과 사진을 합쳐서 3,000건 이상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3,000건요? 근데 이 문영욱이 송치되는 과정에서 기자가 범행 목적이 무엇냐라고 했더니 잘못된 성관념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하면 안 맞는 거. 이거는 자기가 얘기할 게 아니고요. 예. 어떤 뭐 프로파일러라든지 아니면 수사관이라든지 제3자가 얘기할 부분이에요. 본인이 뭐 잘못됐으면 그럼 뭐 알았어 뭐 안 했어야죠. 이런 말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추상적인 반성은 이건 반성이 아니죠. 좀 뭔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성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반성을 하고 저는 생각이 좀 안 들고 이거 말고도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검찰에서 여죄를 캐겠죠 아무래도. 아마도 지금 이거는 다 드러난 사건입니다. 성착취물 관련된 사건들이고 성폭행도 지금 있다고 하고 있고요. 성폭행 지시를 한 3번 정도 지시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좀 꽤 오랫동안 이 텔레그램 이 N번방 운영을 했거든요. 상당한 범죄를 좀 저질렀을 거로 보이고 잘못된 성관념이 아니고 범죄에 대해서 아예 그냥 무감각해져 버렸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김연일 변호사는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지금 이게 문영욱이 성폭행 지시도 여러 차례 있었고 성착취도 했잖아요. 네네. 지금의 우리 형법상 그 형량이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영상에 대해서는 한 3년을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계속 비판이 나오는데 예. 지금 양형 위원장님이 금년 9월까지 양형 조건을 전부 다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문형욱은 2015년부터 벌써 5년 전부터 성폭행을 지시한 게 자기 말로는 3번 정도지만 그 이상일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성폭력법으로 가기 때문에 그쵸. 양형은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5에서 7년 이상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일 미국에서 유사한 사태가 일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이거 소지만 해도 10년에서 미국은요? 20년이니까 이거는 100년 만 100년. 미국은 이제 우리의 같이 뭐 무기징역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더하기를 하는 주들이 많습니다. 몇백 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게 켈리라고 네. 각각한테 엠버방을 넘겨받은 1심에서 지금 1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는 이제 사실 좀 그때 양형 기준은 양형 기준상 봤을 물렀죠. 때는 예. 좀 애매해요. 음란물 소지죄 아동이어야 되고요. 그러고만 처벌될 수도 있고 그래서 1년을 받은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 건도 미국에 이제 간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사실은 이제 뭐 실제 만나서 뭐 손을 댄다거나 뭐 등등을 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비해서 이거는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라라고 요구한 것밖에 없고 그 협박에 그냥 응해서 자발적으로 했지 만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에 비하면 형이 낮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성착취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정신적 피해가 강간이나 강제추행 못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좀 그런 기준들도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하냐 마느냐 이야기 나오고 있는 손정우 같은 경우는 네.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았고 2심에서 1년 6개월 받았단 네, 말이에요. 그것도 원래 좀 부각이 되니까 받은 예, 걸 보이는데 예. 그래서 네티즌들은 뭐 마트에서 라면 한 봉지 훔치면 3년씩 때리고 이게 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N번방 뭐 새롭게 이제 법이 통과되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대부분 양형 기준도 좀 변경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좀 양형을 좀 올리는 걸 변경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도 미국보다는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 손정우가 지금 송환 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 가려는 게 그런 거예요. 가면 뭐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감옥은 한 달만 가더라도 네. 그 감옥 안에서의 린치가 엄청나게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성범죄자들은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그 린치를 받는다고. 린치도 린치지만 형이 엄청 나올 가능성이 예. 자금 세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손정우 아버지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뭐 방지법, 세탁 방지법 위반으로 좀 고발을 한 상황이고. 자금 예. 세탁 방지법. 예, 자금 세탁 방지법.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그렇죠. 예. 그거가 만약에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러면 또 송환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손정우 아버지가 결국은 자기 아들 미국에 안 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스스로 고발한 그런 사건이 되는 네. 거죠. 예. 자, 근데 강제 송환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될 것 같아요. 저는 자꾸 그 송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라와 나라 간에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우리 법에서는 다 처벌이 됐다고 하지만 자금 세탁은 남아 있고요. 또 뭐 우리로 처벌 안 하는 부분, 음란물 관련된 부분도 아마 미국에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기소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주가 9개 주에서 기소를 해놨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범죄가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송환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오늘 신문한 내용을 이제 잠깐 보시면은 그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그 부분이 재판이 될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손정우가 지금 다크웹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착취물을 배포했다는 건데 오늘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서 인도 대상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미국의 보증이 있어야 된다. 또 이중 처벌을 받지 않아야 된다. 또 죄용 법정주의에 따라서 내가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는 건 거기서도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를 손정우의 변호인이 오늘 주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인도된 범죄 외에 추가 처벌 금지 조항이 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보증의 유력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자금 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착취물 배포 등은 징역 1년 6월로 이미 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중 위험의 금지 원칙상 그쪽에 가면 처벌 안 받는다라고 미국이 보증을 해달라. 이제 그게 손종의 주장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 검찰과 손종우 변호인 말대로 그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서 남은 거는 자금 세탁 혐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걸로만 처벌받게 될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우리가 수도 보낼 있죠. 때 그런 이유로 보내기 때문에. 보증을 해준다면. 네. 예. 그다음에 아동 음란물 유포 음모는 우리나라에서 처벌 안 됐지만 그렇죠. 처벌 안 된 건 우리나라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니까 죄형법주의 원칙상 미국에서도 그걸 기소하지 않는다고 보증을 해달라. 그래야 인도를 그런 조건으로만 인도를 허가해달라. 그게 이제 손종우 변호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다른 나라에서 우리 사법 쪽으로 법무 쪽으로 이렇게 인도 요청 왔을 때 역대 보니까 거의 다 해줬더라고요. 해주죠. 그러고 일반 범죄하고 달라요. 이거는 강폭적으로 인터넷으로 지금 일어난 범죄이기 예. 때문에 뭐 김윤우 변호사 말도 맞지만 만약에 이제 한 명을 뭐 예컨대 개인적 법익 살인이나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저런 보증이 필요한데 거기서 피해자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봤던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을 다 지켜줄 줄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송환을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요. 그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 이게 지금 한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네. 지금 경찰 조사에 나와 있죠. 한 여성은 뭐 연인 관계였고 그렇죠. 한 여성은 지인이었는데 경찰이 추가 범행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지금 살펴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강도살인이고 한데 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범행을 하면서 거의 흔적도 다 남기고요. 예.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은 이제 아는 사이였는데 이 사람이 통화했던 여러 사람이 지금 중에 100명 이상이 행방불명인 상황이어서 어허. 연락이 안 됩니다. 예. 혹시나 이 사람 지금 사이코패스 성향의 뭐 범죄에 대해서 죄책감도 별로 없어 보이고 이렇다면 혹시나 다른 어떤 강도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살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경찰은 주안점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성을 만나가지고 살해하고 그에 보이는 태도까지를 봤을 때는 그렇죠. 이거 두 명뿐일 리가 아니다는 거죠. 없다라고 해서 네. 지금 또 다른 여성을 살해했을 거다 아니면 또 다른 추가 범행이 있을 거다 네. 이런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예. 지금까지 통화한 내역에 나오는 여성들이랑 모두 통화를 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예. 그다음에 그 전북권에 실종된 여성들한테 전부 연락해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실종 신고가 있었던 여성들에게 다 확인하고 있다고 그렇게 예. 지금 도내에서 실종된 여성 114명은 안전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경찰에서. 최근 최 씨가 1년간 통한 1,148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1,049명에 대한 신병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지금 100명 정도에 대해서 나머지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별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로 7호 사모님,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런 청소년 관련 범죄 집행 기준이 약합니까?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평생을 감옥 속에서 살아야 할 텐데 국회의원들 이런 거 안 바꾸고 뭐 하시는지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의견 주셨네요. 예, 많은 분들이 7호 사모님과 같은 의견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형사사법제도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